변경TV의 변형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여행 사진을 촬영하는 데 있어서 보다 편리한 기법을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우리가 여행을 갔을 때 사진을 촬영하고 나서 어디에서 찍었는지, 언제 찍었는지를 메모하지 않아도 사진을 촬영하면서 내가 촬영한 사진 속에 그러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위치 태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행을 갔을 때 한 장소에서 한 컷에 보다 더 넓은 것을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를 꺼내 촬영할 때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로로 잡고 스마트폰을 세로로 잡고 촬영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런 세로 사진을 물론 촬영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높은 나무라든지 아니면 폭포와 같은 그런 높은 곳을 한 컷에 담기 위해서는 가로보다는 세로로 촬영하는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넓은 곳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세로로 잡지 마시고 가로형으로 잡고 촬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로형으로 잡고 촬영해야 좌우로 넓은 곳을 더 많이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한 컷에 보다 더 넓은 장면을 촬영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방법을 스마트폰 카메라를 열고 함께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카메라를 열었습니다. 현재 앞에는 제가 촬영한 사진, 단풍을 촬영한 사진 한 장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를 열면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현재 카메라를 가로형으로 잡았습니다. 세로로 잡지 않고 가로형으로 잡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옆에 있는 이 좌측에 있는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보시면은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현재는 이 속에 있는 것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요런 표시에서 4: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4:3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즉 이것은 사진의 사이즈를 얘기하는 것으로서 가로와 세로의 비율입니다. 가로가 4이고 가로가 4라 그러면은 세로는 3이라는 그런 비율의 얘기를 합니다. 직사각형이죠. 가로 세로의 비율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 부분을 터치를 하면은 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사이즈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타나는 것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차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에 있는 것을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위쪽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화면이 굉장히 넓어졌죠? 아주 넓어졌어요. 화면이 넓어졌습니다. 이곳은 바로 옆에서 보이시는 바들의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는 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 FULL. 가득 찼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의 화면과 동일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끝까지가 바로 스마트폰 화면이고 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의 화면과 동일한 것입니다. 즉 스마트폰 화면과 같은 크기의 같은 넓이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것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한 곳에 서 있으면서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좌우로 가장 넓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풀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풀은 최근 카메라에서는 풀이라는 용어 대신에 22:9라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22:9 숫자로 표시된 것이죠. 22:9나 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은 다른 쪽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다른 쪽을 이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다시 터치하면 그 속에 숨겨진 사이즈들이 나옵니다. 터치를 해보겠습니다. 터치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여기에 보이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 중에 하나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풀을 했으니까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을 선택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터치해서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터치했습니다. 어떻습니까? 화면이 아주 좁아졌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화면의 가로 세로 길이를 보시면은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1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1:1. 즉 정사각형입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동일한 비율이니까 정사각형이죠. 지금 보이시는 대로 여기에서부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정사각형인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이죠. 조금 전에 보았던 풀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아주 절반 정도의 넓이로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작게 촬영되는 것이죠. 다른 쪽을 보겠습니다. 다시 그 위쪽에,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을 다시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화면이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것은 이제 16대 9라고 표시되어 있죠. 16대 9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즉 가로가 16인 대신에 세로가 9라는 그런 비율입니다. 여기 보시는 바대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화면이 여기까지, 또 세로는 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풀보다는 다소 적지만은 상당히 넓은 쪽의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대건은 요즘 동영상을 촬영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사진 비율입니다. 유튜브의 영상의 비율이 16대 9이기 때문에 여기에 맞는 영상용으로 사진을 촬영한다 그러면 16대구로 설정해서 촬영하시면 거기에 딱 맞는 그런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른 쪽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터치해서 이번에는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진이 풀보다는 또 16대9보다는 적어졌습니다만은 1대1보다는 넓어졌죠. 1대1보다는 가로가 길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가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고 세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직사각형입니다. 즉 4대3이라는 비율이죠. 4대3. 가로가 4이면 세로가 3인 그런 비율인 것입니다. 이렇게 촬영을 한다고 했을 때 가장 넓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풀이라는 것이 가장 넓게 촬영할 수 있는 거고, 그거보다는 다소 적은 것은 16대9로 하면은 좌우로 넓은 그런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에 있어서 좀 더 넓은 곳을 촬영하고자 한다면은 풀이나 16대9로 설정하셔서 촬영하시면은 한컷에 보다 더 많은 것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있습니다. 만일에 스마트폰 카메라를 지금 제가 보여드린 대로 가로로 잡지 않고 세로로 잡고 촬영한다면 또 달라집니다. 같은 위치에서 카메라를 대고 세로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보이는 모습이 많이 다르죠. 그런데 현재 위에 있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사이즈를 보겠습니다. 이것을 보죠. 뭐라 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3대4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이것이 3대4라고 표시되어 있죠. 자, 이렇게 3대4. 즉, 가로가 3인 반면에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일에 이것을 다시 세로로 잡지 아니하고 가로로 잡아 보겠습니다. 가로로 잡으면은 어떤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조금 전에 이 사이즈 형태가 이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이제는 4대3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입니다. 즉 가로가 길고 세로가 좀 더 좁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스마트폰 카메라를 잡는 방법에 따라서도 좌우로 넓게 촬영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다시 세로로 잡아 보겠습니다. 세로로 잡으면 이렇게 내가 불필요하게 나타나는, 즉 불필요한 부분도 이 카메라 안에 들어오겠죠.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부분이죠. 아래쪽도 필요 없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로로 잡으면 높은 나무라든지 높은 건물 또는 폭포 같은 것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세로로 잡고 촬영하면 좋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위로 더 높게 촬영할 수 있는 것은 세로로 잡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여행 중에 좌에서 우로, 우에서 좌로, 그러니까 가로로 더 넓은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을 세로로 잡지 마시고 이렇게 가로로 잡으시라는 것이죠.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용도변경TV의 변용도였습니다. 용도변경TV는 계속해서 우리들의 스마트폰 카메라와 관련한 또는 스마트폰 사진과 관련한 주요한 또 유용한 정보를 계속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